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금액이 올해 8개월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 총 수주액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비즈 워치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나온 연도별 수주 현황인데요. 이미 올해 8개월 만에 집계 취임에도 불구하고 2조 3,6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2018년은 7,337억 원으로 이미 2017년 대비 7배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살짝 줄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뛰어난 수주 현황을 보이며 무엇보다 유의미한 건 이렇게 2조 원이 훌쩍 넘는 올해 수주액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호재를 소화하며 오늘 주가의 흐름도 좋습니다. 바로 0.55%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뿐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의 흐름도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관련주의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시밀러주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 10월 20일에 유럽 암학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특히나 파맵신이 5%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에서 연속성이 확인됐던 기업 중 하나죠.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강조되었던 알테오젠입니다. 역시나 5.65%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고 그 밖에도 한올 바이오파마, 보령 그리고 한미약품이 상승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주가 특히나 의료 AI를 비롯해서 의료기기 쪽은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는데 그 수급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암 학회를 앞두고 고수님들 바이오 시밀러주를 비롯한 바이오주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노래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오른쪽.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왼쪽. 그렇죠. 자, 우리 PD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노래를 꼭 틀어야 된다고. 저희가 사실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는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초반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와, 이 주가가 정말 쌈바고 오른다 이러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또 행복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보면은 지금 바닥권을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하고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그려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좀 호재성 뉴스 그리고 연말에 워낙에 빅 이벤트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약간 응원하는 의미로 오죽하면 지금 우리 제작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래까지 틀었을까 싶은데 수주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이게 규모가 꽤 큰가 봐요. 네, 이게 3,200억 원 규모니까 이게 아까 2조 7천억의 누적 규모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중에 네. 3,200억이 이번에 터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다. 그러면 3,200억 원 누가 사갔냐? BMS라는 회사입니다. BMS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세계 7위 정도 되는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머 회사인데 이 BMS의 자회사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3,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4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BMS 처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공장, 2공장, 3공장 할 때부터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4공장에서 2030년까지 이 항암제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한 거니까 이 서로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규모가 굉장히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는 거 여기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수주 소식도 일단 쌈바의 주가를 좀 다시 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 코로나 때 또 굉장히 또 수혜를 받았던 일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데믹 굉장히 또 부진했고요. 다시 한번 바이오주가 살아나나 하는 기대감만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를 보면은 우리 이재규 교수님이 보시기엔 바이오주에 대한 좀 좋은 투자 심리나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바이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엔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는데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는 이제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의 그런 뭐 임상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구조 자체를 좀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괜찮다. 여기에 받아서 이제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최근에 앞서서 확인했었던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뭘 기대해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트루타의 이제 피아제형 부분의 그 개발 이게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 부분이 비독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키트루다 네. 이게 미국 머크의 항암제라고 그렇죠. 하네요. 네, 이게 비독점 형태인데 독점으로 가야 되는 구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술 수출을 다른 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네네. 그 가능성으로서는 주가가 강하고요. 최근에 그 대표님의 인터뷰가 있었죠. 인터뷰에서 이게 확정이 되었다라는 멘트는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니라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하나의 개연성으로 지금은 주가 강세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가파르게 올라서 약간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제 독점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구조가 뭐 기술 수출 부분의 계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주가는 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합니다. 네,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각자 기준의 대응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시장 참여자들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아니다. 좀 주가가 강하게 지금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네. 좀 반대인데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주가 추세가 깨지기 전에 또는 이 반대로 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보유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오늘 저희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알테오젠 얘기 드렸는데 이 기업들 외에도 다른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있으신지 먼저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파마? 오늘도 좀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개선한 물질까지 지금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물질 임상 진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훈 교수님은요?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안 움직이는 이유는 대체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아졌죠. 우리가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부여를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나타냈는데 삼상을 통과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렌드는 뭐 비만,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대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구조의 업종 같은 경우가 강했죠.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을 비춰보면 우리가 항체학물 접합제 쪽, ADC 사업을 영위하는 쪽이 그게 부각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강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도 이제 암을 타겟으로 해서 항체학물 접합을 통해서 임상 1, 2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 톤이 강하지 네. 않죠.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아, 톤이 강하지 네네. 않거든요. 이게 강하게 사야 된다라는 느낌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약바이오 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많다는 점에서 그냥 다른 업종을 보는 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드립니다. 저희 그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시간 낭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는 정화 않습니다. 낭비하고 있던 언니들. 효율적인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우리는 언제나 베스트를 추구하니까. 이거는 워스트다.
중간 정도. 네네. 애매하다. 알겠습니다. 애매하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제약바이오 관련된 국제 행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그 업종 내에서 국제 행사가 벌어지면 그 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는지 우리 박수호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저는 그 종목으로 관련돼서 잠시 조금 이야기 드리면 SK 바이오팜이 이제 3년 전 2020년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다가 사실은 올해 1분기, 2분기에 계속 적자를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분기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SK 바이오팜이 이제 뇌전증 신약 이제 세노바메이트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흑자 진입을 이것 때문에 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디 학회에서 아니 임상에서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성과를 보였다 하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까지 상품화까지 되는 것들 그런 회사들은 좀 찾아보면 SK 바이오팜 같은 회사들은 하반기에 좀 들여다볼 수 있다. 네. 이런 것까지 찾아봐야 돼서 그래서 국제 학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단은 국내 학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외 학회를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10월 달 거를 보니까 유럽 종양학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제약사들이 여기에 가서 이제 그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또 세계 폐암학회, 그러니까 폐암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10월 5일에 하게 돼 있고요. 그 폐암 쪽도 여기서 학회에서 우리 제약사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11월에는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 SITC 이거 여기서 이제 발표되는 여러 자료나 발표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간학회, 미국에 있는 간학회가 있는데 간학회 국제학술대회가 AASLD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의 발표와 더불어서 한국에서의 제약사가 어떻게 유동적으로 연결되느냐 이게 이제 바이오주에서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장렬 교수님은 바이오주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타 방송에서 한 3가지 종목을 관심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알테오젠하고 한올바이오파마였어요. 정말요? 그거 언제 왜 저희 방송에서 달 얘기 안 전에. 해주셨어요? 생기기 전에. 생기기 전에. 네.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보너스는 안 주고. 네. 하여튼 3번 카메라입니다. 김장렬 그리- 교수님. 그리고 네. 유일하게 좀 아직 안 올라간 게 퓨처캠인데 퓨처캠. 이게 제가 보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좀 그래도 믿음이 가는 몇 가지 마일스톤, 그러니까 흐름이 확실하고 변동성이 그나마 적은 주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퓨처캠도 공부할 때가 됐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올하고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뭐. 예상했던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더 가야 될지는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네. 해피하게 갖고 계신 분은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네 분의 고수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 이제 인플레 관련한 이야기도 더해 주셨는데요. 관련한 지표 확인 후에 단기 모멘텀이 이미 또 80, 90% 반영됐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있었죠. 이어서 박수호 고수, 바이오 바닥을 좀 더 다질 때다. 그리고 이성훈 고수는 과거와 지금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규 고수, 제약바이오 자금 유입이 시작됐다라는 부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5위 주제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4위 확인해 보시죠.